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이런 짓을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 근데 여기는 겁이 없어요. 보통은 겁나서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통령 임기현이 뭐가 대단하다고 너무 겁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10일 오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영상은 이준석과 유승민과 이준석입니다. 이 둘의 관계는 벌써부터 어긋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준석과 유승민을 보면은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아직 연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국정 철학이 없어요. 걔는 장기술만 가지고 하는데 고고TV도 정치를 세대 교체해야 된다고 이준석을 한 2년 동안 한번 밀어보고 지지해봤는데 누구보다 빨리 이준석의 대세로 몰고 왔는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그 성 문제가 아니에요. 성 문제가 아니고 정치를 사법의 똥구멍으로 놓고 정치를 사법의 재단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로 이준석은 정치인으로서 결격사유가 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준석이가 행하는 것은 언행은 또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는 것은 남을 공격하고 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그 이외의 게 별로 없는데 특히 이준석이 안철수를 갖다 그렇게 조롱하고 폄하하는 걸 보고 참 못된 놈이다. 그런 놈은 정치라는 것은 포용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하는 것인데 무슨 감정이 있는지 안철수가 멍청하다고 칩시다. 정치적으로 멍청하다고 칩시다. 실리를 안 챙긴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그냥 안철수 쫓아다니면서 말이지 조롱을 하고 말이야 희롱을 하고 이런 놈은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유승민도 그래서 지난 경기도지사부터 제가 말씀드리기를 유승민은 절대 이준석 패거리를 업으면 안 된다. 이준석의 조롱과 희롱과 또 남녀 갈라치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준석을 업었다면 유승민도 날아간다 하고 계속 예측을 해드렸고 예상을 해드렸죠. 고고TV 말이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고고TV 잘 고정해내세요. 열흘 동안 10,000원도 안 들어옵니다. 일주일 8일 동안. 그래서 이준석과 유승민의 관계, 신당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까지 일어난 고고TV는 종합 정치 채널 방송입니다. 정치 종합 채널 방송입니다. 이렇게 명료하게 일도 양단 껴도난 바같이 정리해주는 방송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고TV는 상식적으로 봅니다. 상식적으로 민심의 동향을 체크하는 방송이고 그 다음에 직관 방송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잘 내시고 보십시오. 오늘 오전까지 일어나는 것만 봐도 이재명이 백현도 의혹에 17일 검찰이 출석하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재명이가 너희야말로 검찰 최악의 가르트리고 무도한 정권이다. 내가 당당히 출석하겠다. 이러죠. 출석해야 돼요. 자, 이재명을 잡는 것은 저 윤석열과 이 한동훈과 그 국힘놈들은 이재명을 잡을 생각 없어요. 이재명 하나 세워놓고 거기다 화살 난자 하면서 이재명 안마, 이재명 악마하, 이재명 주기로 총선을 이기는 전략이죠. 그리고 방공, 그 두 개뿐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출석한다 그러니까 또 김경희는 이놈들이 말이지, 검찰에 출석 통보 받은 이재명, 열거하기도 버거운 사법 리스크다. 보수 구하기를 이화영 사건, 이화영 재판에서 보수 구하기를 나서는 민주당은 없어져라.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는 이화영 사건에 있어가지고 그 재판에서 이화영이가 국선 변호사 또는 민선 변호사에 다 그냥 거부하고 날려버리죠. 그걸 갖다가 이재명 민주당에서 이화영을 구워 삶았다 그러는데 그것도 재판이야. 그것도 재판이라고. 그런데 이걸 보면은 지금 8월 15일까지 국회 휴직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이 백현동 이런 거로 부르지 말고 그냥 체포영장 그냥 청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청구해. 지금 국회 휴직이면은. 그럼 이재명이가 체포영장 청구하면 국회 휴직이니까 구속 적부심 받으러 가서 결판 낼 텐데 이것들이 절대 신청하지 않죠.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이제 핵이 끝난 다음에 또 이용해 먹을 거야. 그리고 백현동 의혹 사건도 지금 휴직이니까 지금 당장 오늘 나와 그러면 될 텐데 뭘 17일까지 가냐? 아주 나쁜 정권입니다. 이재명 새끼는 생양아치라서 없어져야 된다. 제가 그랬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란 아주 악질적으로 인생을 살고 생양아치를 이용해서 정권을 유지하고 총선을 이기려는 것은 참 나쁜 정권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두 번째 나오는 게 조민희를 기소하죠. 표창장 위조건으로 또 입학 부정으로. 얘는 지금 고졸돼 있죠. 고졸. 대학원 다 의사면허증 박탈됐으니까 지가 반납했대. 조민희를 기소하는데 8월 말까지인데 이걸 그동안 뭐 하느냐 마느냐 검찰에서 짱 보고 있다가 이게 전부 다 상대편 민주당 악마를 들어가는 작업이죠. 지금 정경심이 5년 받고 조국이 재판받고 있고 또 조민희까지 기소하면은 진짜 일가가 그냥 도둑이 나는 사건이죠. 그 아들이라는 애가 이름이 뭐예요? 조건인가? 걔도 기소해버려. 응? 이거는 제가 문재인 정권을 칠 때까지 조국이, 조민희, 또 정경심 일가 이런 것들을 갖다 고고TV가 혹독하게 비판을 했으나 정권을 잡으면 아량이 있어야 돼요. 응? 그러면은 조민희 같은 애가 정경심, 조국이야 표창장 하나 해가지고 4년, 5년 받고 딸까지 기소가 돼. 근데 이거 들추면 말이죠. 표창장이 위조한 것도 우파 보수 쪽이 많을 거예요. 응? 그리고 지금 전번에 그놈 누구야? 수사본부장 갔던 놈. 그놈도 그렇고, 이동관에도 그렇고, 학폭 문제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김건희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1조 7천억, 8천억을 내쳐먹고, 앞으로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몰라. 그건 나르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조민희 뭐 기소하는 건 반대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잔인하게 정치를 하면은 그 배로 당할 것이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고, 정권 뺏었으면 그만해야지. 조국이까지만 기소하고 조국이나 벌 주고. 그 다음에 오늘 또 김태우가 어제 보니까 광복절 특사로 삼성 사장급 전략기획 실장이라든가 미래 전략실장 이런 애들. 최지성 장충기는 삼성. 이거 다 윤석열이 잡아놓은 거 아니야? 뭐죠? 제일 모직하고 삼성 무슨 합병권으로. 최지성 장충기는 특사 안 시켜주고, 김태호라는 놈을 특사시켜주죠. 김태호라는 애가 좋아. 공익제보자라고 스스로 인정을 했고, 그건 국가 권익위에서는 인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재순가 그 부산부시장 조국과 그 586 라인 걔 거는 폭로했고 또 뭐 하나 폭로했죠? 하여튼 폭로했어. 그래가지고 잘려가지고 앵벌이 하다가 우파 유튜브 가서 몇십만 모아놓고 수억 수십억을 벌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정권 교체기에 그 대선 바람으로 지선해서 강서구청장 당선됐어. 그런데 대법원에서 1년 징역형과 2심 집행유예를 1심, 2심, 3심에서 다 때렸어. 그죠? 그러면 그거는 지금 윤석열이가 얘를 사면시켜 준 거는 윤석열이 그런 아담아 있는지 몰라. 우파 유튜브들이 또 쥐받고 막 공격하고 한동훈이가 억셉하고 이런 거야. 아니 3개월 전에 대법원 그 확정 판결을 받은 애를 갖다가 특사를 시켜줘. 이게 국힘에서 그동안 막 특사시키라 강서구청장 어쩌고저쩌고 공익제보자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난 이것도 이해가 안 가. 이 막 나가자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아무리 보수지만은 국민의 눈치를 그래도 봐야죠. 사법부까지 망가뜨리겠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네가 뭔데 이 새끼야. 김태호가 또 뭔데? 전체 국힘 총선 판서 차기 대선 판서를 이렇게 흔들어 이 새끼야. 네가 악질적으로 영향이 악질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걸 갖다가 3개월 된 걸 갖다가 특사를 시켜주면은
어느 중도 일반 합리적인 시민이 인정을 하겠냔 말이죠. 대법원 판결을. 응? 그래서 지금 강서구청장이 그 시금석이 될 거예요. 서울 수도권은 최소한 시금석이 됩니다. 강서구청장은 무조건 국힘이 안 돼요. 그래서 김태우 일단은 특사시켜줬으니까 너희가 그렇게 자신 있다고 그러잖아. 170석 얻는 데잖아. 국힘하고 윤석열이가.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는 내. 김태우도 지금 뭐 발광한대잖아. 강서구청장 후보 다시 나간다고. 이런 멍청한 정권을 봤나? 내. 응? 이 국힘 애들이 강서구청장을 금태섭 신당이나 양양자 신당을 자기 편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를 낼까 말까 하다가 걔를 그냥 내고, 안 내고, 그 제3신당, 제3정치 세력을, 국힘 지지자들 찍어라 해가지고, 그 민주당을 물리치겠다 이 생각인데 아주 나쁜 놈들이죠. 결격사유가 김태우한테 있으면은, 그죠? 김태우가 그 선거, 과거, 감찰관 시절에 그 문제가 있어서,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은, 그죠? 그러면 특사시켜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문제가 있는 걸 특사시켜줘 놓고, 우리는, 국힘놈들이,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우리 책임이니까 후보 안 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평론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최수건 상병 사건이, 길어지네 또. 최수건 상병 사건이, 이거 지금 해병대 수사에서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하라고 그래서 했다. 그래서 경찰로 이첩을 해서 경찰에서, 그 해병대 지휘부, 영관급 이상을 갖다가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올렸더니 국방부에서 낚아채가지고 그게 전부 다, 해병대 사령부가 관계된 일이니까 대통령실에 보고됐고 대통령 윤석열이 몰랐을 리 없고 근데 그걸 커트해가지고 경찰로 넘긴 이첩 사건을 갖다가 국방부에서 다시 가져와가지고 없애버리려고 그랬단 거 아니야. 그럼 최수훈은 뭐가 돼? 그리고 그 해병대 1사단장은 최수건 상병의 목숨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고 전역하겠다고 그러는데 너 그만두면 안 돼. 네가 그만두면 윤석열이한테 시장이 가. 윤석열이 책임질 수 있잖아. 너 그만두면 또 해병대 사령관도 문제가 되잖아. 해병대 사령관의 문제가 국방부 장관의 문제가 되잖아. 국방부 장관의 문제가 되면은 국군 통수권자는 윤석열이가 문제가 되잖아. 그러니까 최수건 상병 죽은 거니까 뒤집어 씌워. 이런 개새끼들을 봤나. 그걸 김태우가 주도했다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해병대 1사단장은 김태우가 그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할 적에 밑에 쫓다고 행정관이었고 지금 해병대 사령관도 그 밑에 있었다. 이건 나라 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해병이나 국군이 우리 아들 딸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거 객사한 거 아니에요? 썰려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책임 지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하나씩 우리가 무너지면은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다. 최수건 일병 상병인가? 최수건 상병 살려내 이 개새끼들아. 기가 찬 나라가 변하고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유승민과 이준석에 대해서 일단 유승민과 이준석은 어제 그저께부터 유승민이가 이준석과 선거끼리 들어가는데 이거 섞는 거 맞아요. 과거에도 이랬어요, 솔직히. 근데 유승민이가 정치적인 그림이나 총량적인 그 무게를 못 봐요. 제가 보니까 이준석은 말할 것도 없고 걔는 장교순만 있고. 그래서 유승민이가 이번에 지금 보면은 아주 그냥 강하게 윤석열을 치고 있죠. 그죠? 야수의 심정으로 친다 그러죠. 근데 그 야수 심정 아닙니다. 야수들이나 고랑이나 사자들, 맹수들은 그렇게 제잘제잘 안 그래요. 끈끈이 안 그럽니다. 유승민 인격을 갖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번에 그 38 전당대회도 그 전당대회 공고도 안 나오는데 이준석 애들 2030의 힘을 빌려가지고 간신이 많아요. 유승민 밑에 간신들이 많아요. 지금 유승민이는 독자적인 결정을 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근데 유승민이가 그냥 지난 정당대회도 그냥 자가 발전하다가
나오지도 않고 지가 안 나온 거야. 아니 전당대회 공고한 다음에 당원들 다 정해진 다음에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발전했으면은 전당대회 참여할 텐데 그런 걸 못해요. 또 우리 안철수는 너무 뭉툭하고 사람이 너무 좋아서 문제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나라가 어떻게 되든 얘가 보수를 개혁한다고요? 개혁할 힘이 있어야 하죠. 애들 2030 남자애들을 여자 반패미 운동을 하면서 여자들을 공격하면서 그게 될 것 같아요? 그게 결정적으로 이준석은 안 되고 장기술 동원해서 남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것 때문에 안 되지만은 이준석은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 한 번 하는 게 최고의 목적이에요. 노원병에서 3선 3번 떨어졌고 요번에는 뭐 신당을 할 거야. 나를 건드리고 공천 장난치다가는 내가 무슨 짓을 할 줄 모른다 그러죠. 무슨 짓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때문에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이고 윤석열 때문에 총선이 폭망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준석이가 대구 가서 무소속으로 간다 그래서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윤석열을 강하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공천 주고 공천 주세요. 이것만 바라보고 있고 따라서 이준석은 지금 공천의 목숨을 걸기 때문에 국가는 상관없는 애죠. 거기서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되든 안 되든 무슨 파괴력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국회의원 하나가 어떻게 변화를 시켜요? 없습니다. 그러려면 당대표 할직에 변화를 시켰어야죠. 그 다음에 유승민 쪽으로 가보면은 그냥 이준석은 윤석열을 치지도 않고 그냥 놔두지도 않고 그냥 조질조질 그냥 막 깔짝깔짝 대고 있고 2030 남자애들이 이준석 뛰어올려 들어가는데 그거 벌써 끝났어요. 이준석이가 지금 그 유튜브 개설한 지가 한 3주 정도 될 거예요. 2주, 3주 됐죠. 근데 한 3만 명 정도뿐이 안 모였어요. 걔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썸네일을 달지 않고 그런 방송을 안 해서 안 모인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준석 같이 전 국민적인 인물이 됐고 모르는 사람이 없으면은 순식간에 몇십 명이, 만 명이, 3, 40만 명이 모였어야 됐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준석 따라다니는 애들만 그거 하고 지원하고 그 남자애들. 그 다음에 이 유승민을 보면은 유승민은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 정권이 망가지고 쫓겨나거나 총선에 폭망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걔는 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이 사실이에요.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자기를 쫓아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망가지길 원한다고요. 그럼 이준석도 없어져요. 근데 유승민은 100% 윤석열 정권이 망가지길 원해요. 그래야 자기가 윤석열의 이 망가진 정권을 딛고 차기 대권을 갖다가 대권 주자로 나선다 이런 전략이에요. 유승민은 제가 볼 적에 제 느낌으로 그래요. 요새는 그걸 안 하니까. 그런데 이 유승민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요번에 그 총선에서 공천 주면 받을 거예요. 틀림없이 유승민은 보수니까. 유승민은 보수예요. 그리고 중도 확장성을 원하는데 이 중도라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중도 무당층 탈진보 애들이 문제. 이준석 유승민을 국힘에 어떤 꼴통 보수하고 붙이면은 지지율이 나오나 전체로 보면 지지율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준석이나 유승민이가. 따라서 유승민 같은 경우가 지금 윤석열을 공격하고 무너지기를 바래요. 그 사감도 있고 솔직히 사감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사감 없으면 정치인 하면 안 돼요. 사감 없으면은, 사감이 있어야 정치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황후와 유방 그걸 보시면 돼요. 모든 제왕적인 권력에 도전하는 애들, 밟힌 애들. 그러면은, 유승민 같은 경우가, 윤석열이 무너지고 나서, 자기가 차기 대권 주장한다? 그럼 자기는 보수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혁 보수. 개혁 보수 없어,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짠챙이들 뿐이 없어.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이 다음 총선에 폭로하고 식물 정권에 들어 쫓겨날 위기가 되면은 그 타겟은 전부 다 유승민한테 가요. 꼴통 보수들 25%가. 그래서 보수에서 차기 대권을 갖고 올 수가 주자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를 갖다가 주목하는 거예요. 안철수를. 다음에 자 너무 길어지니까 자 어제 그저께부터 나오는 게 한 2, 3개월 여가부 책임론이 나오죠. 잼버리. 이거 여가부 책임론 아니에요. 이거는 윤석열 정권 중앙정권 윤석열의 책임이에요. 윤석열과 김건희가 세계인 4만 3천 명을 땡볕 폭염에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푸석식으로 모아놓고 그 가서 가우 세우고 화보집 찍다가 들킨 사건이고 세계인으로 비난받는 사건이죠. 그럼 여기서 여가부 공격이 들어가죠. 국힘놈들도 여가부와 전라도를 갖다 이제 희생양으로 삼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준석이가 이참에 여가부가 아무 실력도 없고 예산만 낭비하고 무능력한 게 드러났으므로 폐지해야 된다고 또 갖고 나오죠. 그거는 우리가 대선 때까지 정권을 찾아올 때까지 민주당 문재인 정권에 불미하고 불합리하고 부정부패를 갖다 공격하고 됐으나 모든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여가부라는 것이 솔직히 여성을 갖다가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래도 여성의 편을 든다 하고 있으니 그걸 우격다짐으로 쫓아낼 수는 없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180석을 갖고 있으므로 민주당이 정부 조직법 통과 안 시켜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준석이라는 놈이 지금 2030 남자애들을 끌고 다니기 위해서 또 지가 공천을 받든 못 받든 비례대표로 나가든 신당을 차리면 1, 2%, 2, 3% 나올 거예요. 이준석 당도 1, 2%, 2, 3%뿐이 못 얻을 것이고 유승민도 1배지 2%뿐이 못 얻을 거예요. 그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왜? 얘네들이 이거 신당을 차리면 미리 나왔어야 돼. 지금쯤은 신당 개령을 해야 되는데 못하죠. 눈치 보고 있고 간 보고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윤석열이 더 망가질 걸 바라보고 있고 윤석열이 또 한 3개월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 또 기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줏대 없고 기계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를 갖다가 나라를 갖다가 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벌써 결행을 했어야 됐어요. 신당을 하려면은. 그런데 지금 여성표를 갖다가 이준석이가 2030 남자애들이 표가 대단히 많은 줄 아는데 많지 않아요. 제가 항상 분석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2, 3%뿐인 영향력이 없어요. 투표하는 애들은. 거기서 이준석 쪽으로 대부분 갈 거야. 이송상 남들은. 그 다음 유승민 쪽으로도 좀 찢어지고 또 안철수에 있잖아. 그러면은 비례대표들을 얘네들 1, 2% 그 지지율을 받으면은 국회 비례의석 1석 내지 2석 얻죠. 그럼 자기들이 이준석이나 윤석민이나 신당을 차리면은 자기들이 기호 1번, 2번을 가져야 돼요. 그럼 국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아, 저것들이 시들이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신당 차렸네? 날려버리겠죠. 그리고 유승민은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이준석은 그거라도 하려고 그럴 거야, 아마. 근데 유승민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는 순간 유승민이 날아간다는 거죠. 결론을 내주는 거죠, 국민들이. 너희들은 국민 지지율을 지금 윤석열이가 저렇게 지금 나라를 망치고 난쟁을 펴고 있는데 너희가 계획 보수라 그랬는데 국민들은 너희한테 지지율을 1, 2%뿐이 안 줬어. 없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뛰는 거 보면 신당 어쩌고 저쩌고 비례대표 어쩌고 저쩌고 무소속 어쩌고 저쩌고 하나도 소용없어요. 제가 볼 적에. 선거를 출마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그릇이 작아.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 그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 여가부 폐지론 여가부 쪽으로 희생양을 삼고 있는데 국힘놈들도 그렇고 국힘 꼴통들도 그렇고 이준석이도 뭐 지가 선두에 서고 있어. 2039 남자를 반패미 세력을 끌어들여.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유승민이가 그건 안 된다. 모든 문제를 여가부한테 돌리느냐? 중앙정부 책임이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여가부를 갖다가 해체한다는 이준석은 잘못됐다. 나 애초에 그런 말을 했다.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유승민이가 이준석이가 요번에 유승민이가 신당론을 갖다가 막 퍼뜨렸다고 이준석보다 먼저. 그런데 이준석이가 2030 남자들은 내 거야. 유승민 게 아니야. 드디어 속마음을 외치고 유승민도 안 되겠다. 이준석하고 거리를 둬야 되겠다
하고 자기 이제 독자 신당으로 갈 생각인가 봐요. 둘 다 망하는 구도죠. 지금 신당을 차리려면 이준석은 무조건 유승민 밑으로 들어가서 유승민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그 국회의원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정상인데 절대 이준석은 그럴 놈이 아니야. 환상과 착각과 에고이스트, 나르시스트에 빠져 있죠. 따라서 자기 대권 주자가 이제 요번 총선을 윤석열이가 말아먹고 국힘이 이제 그때 가면은 또 국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하고 땅에 엎드려가지고 지자들 발견할 거야. 사과하면서 싹 날라가요 이번에. 그러면은 누가 8개월 후에 전국을 보수 중도를 주도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그건 그때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준석, 유승민은 안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승민이 이제야 눈치를 챘어. 이 바보 같아. 이제야 이준석의 실상을 알고 이제 2030들이나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자기 지지세가 아니라는 걸 안 거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